오늘도 내일도 너드하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슈퍼너드 조희원 임유진입니다. 네.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슈퍼너드 팟캐스트 채널 팔로워 분들인데요. 네. 제가 볼 수 있는 그 수치상으로는 스포티파이 구독자 숫자밖에 못 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무려 3명이나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채널이 지금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저조차도 잘 찾을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알아서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주셨는지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열심히 너드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네, 어제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월요일에. 네, 그리고 밤에 저한테 네. 저랑 연락을 어제 하셨는데 저한테 되게 긴급한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도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원룸 집이 문제가 되게 많은 집이에요. 겨울엔 문제가 무지하게 춥고 많죠. 여름엔 무지하게 더운 것도 심각한 수준. 저희 집에 제가 온도계를 놨더니 33도까지 올라가거든요. 33도가 진짜 말이 33도지. 진짜 온몸에 그 옷을 걸치면 안 되는 온도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적도 지방에 살고 있고요. 근데 어제는 마침 비가 와서 너무 재밌게도 저는 분명히 실내에 있는데 실외에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비 소리와 함께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 진짜로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뚝뚝뚝. 왜냐하면 제 창가가 창틀이 약간 알루미늄 같은 그런 샤시여서 맞아, 그냥 바로 떨어지는 샤시죠.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야. 그 비어있으니까 통. 그래서 이게 바깥에 나는 소리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웅덩이가 창가에 막 흘러내리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더워갖고 설치했던 암막 커튼도 젖고 있고 블라인드도 젖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맞아요. 저한테 블라인드 젖은 사진 보냈어요. 전 블라인드 젖은 거 처음 봤어요. 폭포처럼 내려온 그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제 일단은 블라인드를 뺐습니다. 제가 블라인드를 빼봤더니 이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던 거죠. 그래갖고 어제는 물 떨어지는 집에서 물을 닦아내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또 하필 어저께까지 교환을 했어야 되는 기프티콘이 만료일자여서 제가 또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날리고 말았어요. 그거 정말 슬픈 일이죠. 저도 뭐지? 핸드폰 요금제 바뀌고 나선가? 그 통신사에서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 10만원권 모바일 쿠폰을 줬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못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날린 적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환불을 몇 %라도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조차 이벤트를 받았으니까 당신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정책 자체가 저는 약간 띠용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안 됐네요. 네, 그래서 돈도 날리고 집에 비도 들이쳤다. 네, 그리고 마침 또 어저께 제가 아끼던 또 스피커가 바닥에 뒹구는 바람에 약간의 그런 스피커도 찌부됐다. 네, 찌부가 됐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착잡한 와중에 평소에 나였다면 어제 분명히 질질 짜고 울었을 것 같은데 어제 다행히 제가 질질 짜고 울지는 않았어요. 왜 안 울으셨어요? 좀 단단해졌나요? 그것도 맞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언니가 휴가가 많이 없어서 유일하게 되게 긴 편으로 4일 정도를 휴가를 냈는데 그 기간 동안 언니를 데리고 여행을 가야겠다 싶어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준비 시간이. 그래갖고 여기 또 여행을 잘 계획하는 희원님에게 어딜 가면 좋으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고 덕분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마침 일주일도 안 됐어요. 다녀왔죠. 일주일도 안 됐어요. 돌아온 지가. 그래갖고 어제 같은 그런 정말 긴급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럴 수 있지 하하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좀 그 전에 여행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없는 상황. 많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욕구 불만이고 짜증이 나 있는데 어제같이 3가지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면 이제 하늘을 원망하게 되고 그냥 진짜 그렇군요. 나가 떨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침 주제가 희원님께서 저를 위해 정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래요? 저는 유진님을 위해서 주제를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은 지금 슈퍼너드를 듣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슈퍼너드 2화 오늘의 주제는 항공권 끊는 재미입니다. 되게
사치스러운 제목이죠. 네, 항공권이라고 하면 약간 비싸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항공권 끊는 재미면 저 사람 돈이 어떻게 뭐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런 재미까지 논하나 싶은데 앞에 괄호치고 저가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가 항공권 끊는 재미에 대해서 오늘 떠들어 볼 거고요. 뭐 다양한 정보 네.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 사실 뭐 정보를 그렇게 전달하는 목적보다는 사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저희 경험 자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듣는 분들에게 어떤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를 들으면 저가 항공권에 대한 개념부터 저가 항공권을 끊어서 즐기는 팁까지 알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따란! 일단 저가 항공권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좋아요. LCC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LCC. 뉴스나 뭐 이런 데서 LCC 이럴 때가 있는데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했는데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낮은 가격 항공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갈 때도 캐리어라고 하는데 뭐 항공 그런 거 얘기할 때도 캐리어라고 하나인가 봐요. 왜냐면 LCC 반대 개념으로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해서 전통적인 항공사 네. 뭐 퍼스트 클래스나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것들도 캐리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여튼 이건 다 상관없는 얘기고 저가 항공권은 저가 항공사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저가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맞아. 그거 정말 궁금한 것 같아. 이 저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거리가 있잖아요. 절대적인. 비행기도 그 기름을 쓰니까 뭐 정말 그 절대적인 거리에 따라서 멀면 멀수록 돈이 많이 나와. 비싼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어떤 정도가 싼 건지 비싼 건지 또 그 길이마다 또 다 다른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막 코로나 지나면서 저가 항공사들도 더 이상 이게 과연 저가라고 볼 수 있는지 오히려 뭐 국적기 그 얼리버드 행사할 때가 더 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범위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범위라기보다는 정말 그래도 보편타당하게 요거는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얼리버드 행사를 할 때 네. 얼리버드. 뭔가 빠른 새? 네, 빨리 일어난 새. 우리나라에도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을 약간 좀 부지런하게끔 만드는 그런 말 같네요. 네, 그래서 이 방송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만 뭐 일찍 일어난 새가 뭐 이런가 했는데 사실 뭐 해외 항공사들도 얼리버드 프로모션, 뭐 숙소 예약할 때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를 봐서 뭐 공통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미리 예약하면 싸게 해주는 거. 그래서 뭐 그런 프레이즈로 문구로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얼리버드. 빨리. 약간 왜 공부 가르치는 데에서도 메가패스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데에서도 네. 막 얼리버드 특가 막 해갖고 막 수강권도 그렇게 팔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단어. 서로 약간의 그런 미리 돈 내는 거를 감수하면서 싸게 끊을 수 있는 이점이 뭐 소비자한테 있는 거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떤 거를 할 때 돈이 좀 필요한데 미리 돈을 확보해 놓는 그런 뭐 장점이 있는 거죠. 서로 매부 좋고 누이 좋은 그런 느낌이죠. 네. 네, 그래서 얼리버드 항공권 그런 프로모션 네. 엄청 80~90% 세일하는 항공권을 샀을 때는 주로 기내 수화물만 허용이 되고 10km까지만 네. 위탁 수화물은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보통 항공권 가격이 구성이 될 때는 항공 운송료, 공항시설 사용료, 유류 할증료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거 다 합쳐서 그냥 항공권 얼마 이렇게 되는 건데 기존의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좌석도 선택할 수 있고 기내식도 그냥 나오는 거고 한데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좌석 지정도 돈을 받고 기내식도 돈을 또 추가적으로 받고 위탁 수화물을 하고 싶으면 뭐 20km까지 15km, 20km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비행기 하면 떠올리는 그런 어떤 포인트들은 약간 이제 유료로 전환되고 정말 그런 어떤 틀 네.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는 그 틀만 있는 거가 저가 항공권. 네, 좀 수단적이죠. 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거는 다 이제 추가적인 비용으로 들어가는. 네. 그래서 이름이 정말 잘 지어진 이름 같네요. 네. 그렇고 그럼 어쩌다가 희원님은 저가 항공권을 이렇게 열혈 잘 사용하게 되었는지 사실 그 시작이 궁금해요. 맞아요. 저는 저번화에서 제가 네이버 맵의 거의 뭐 하드 유저라고 했었는데 저는
특히나 얼리버드 항공권, 저가항공, 우리나라 저가항공사에 있어서 네. 또 하드 유저인 것 같아요. 저는 찜특가 얼리버드로 저가 항공권에 입문을 했고요. 네. 찜특가는 여기서 또 뭐냐 하면은 제주항공에 네. 제주에 제주 영어로 쓰면은 JJ 나오잖아요. 그래서 찜 이래가지고 찜특가. 아, 몰랐어? 그래갖고 찜특가? 몰랐어? 아닌가? 나는 몰랐어. 그냥 내가 먼저 찜한다 해서 찜? 저는 그 제주의 지읒지읒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겠네요. 왜냐면 네.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제목이 찜특가라 써있어서 찜했다고 특가를 네. 그렇게. 그리고 저는 하여튼 입문을 찜특가로 했고 JJ. 가장 최근에 그 얼리버드 프로모션으로 끄는 것도 역시나 찜특가였습니다. 제주 항공을 보통 이용하시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큰 저비용 항공사일 네. 거예요. 가장 규모가 큰. 네, 규모가 커졌죠. 옛날에 시작했을 때. 근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비용 항공사들 중에서 제주항공 이러면 되게 뭔가 익숙하고 많이 막 네임도 이렇게 느꼈어요. 네임드, 그러니까 티웨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네임드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렇죠. 뭔가 어른들도 봤을 때 제주항공의 약간 그 모델들도 연예인들을 많이 기용을 많이 기용하죠. 해서 막 하고 그래서 좀 더 그래도 그 중에선 제일 뭔가 활발한 네.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죠. 맞아요. 한동안 뭐 제주항공 잘 안 알려져, 그러니까 좀 초기 때 동방신기 말 동방신 그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서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이렇게 끊을 때 나 뭐 그럴 때 동방신기 화면에서 계속 멈춰 있고 막 서버가 다운돼서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간에 4시간 남은 4시간 남은 뒤에 아니 막 그 뜨지도 않아. 5,000명 남은 막 네, 그래서 그걸로 왜 입문을 하게 됐냐면 네. 대학생 때 입문을 했는데 대학생 때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수능 준비하면서 엄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갑자기 그 유방암 3기셨는데 그래서 그때 좀 3기에서 4기로 이렇게 넘어갈랑 말랑 했을 그럴 때여서 조금 심각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험생활 할 때는 좀 엄마 옆에 같이 못 있어줬고 다행히 운이 좋아서 엄마 괜찮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래도 약이 들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좀 항암 치료 받으면서 회복하고 있었을 때 저는 그러니까 좀 다른 친구들보다는 젊은 나이에 네. 엄마랑의 시간이 되게 끝까지 내 인생 뭐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뭐 그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한정적이구나 를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바로 그냥 1학년 때부터 친구랑 여행 가는 거를 먼저 생각했던 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엄마랑 먼저 가야겠다. 시간은 되게 한정적이구나 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가야겠다. 맞아, 내가 시간이 있을 때부터. 근데 대학생들은 그 방학이 뭐 1개월 이거를 길잖아요. 길죠. 뭐 2개월 반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때를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네. 뭐 국내 여행을 가려고 해도 교통수단 돈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외는 없나 이러고 찾아봤는데 그 얼리버드 가격이나 부산 왕복하는 가격이나 그건 오히려 더 쌌던. 그래서 내가 이걸 끊어야겠다 싶었고 제가 신촌에서 PC방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얼리버드 하는 날 첫날에 가서 아침부터 수강 신청하듯이 그렇게 하게 됐던 게 저희 저가 항공권 여정의 시작이었죠. 첫 여행지가 어디였어요? 아무래도 일본이었죠. 그때 완전 해외여행 초심자였고.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 저가 항공사라는 게 사실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면 잘 사람들도 모르는 건데 어떻게 그 브랜드며 이런 걸 어떻게 알았나? 우리나라 궁금하네. 저가 항공사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네. 제주항공이 그런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한 지가 1, 2년밖에 안 지났을 그럴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약간 처음 선보이는 첫 항공사가 그럼 제주항공이에요? 네, 맞아요. 그 제주항공이 커져서 이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저비용 항공사가 그러면 됐는데 그때 초창기에 그런 사이트의 모습도 봤겠네요. 당연히 비슷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끊었을 때는 얼리버드 끊는 게 이렇게 뭐 악명이 높진 않았죠. 그때는 어땠어요? 맨 처음 했을 때는 오히려 서버가 안 다운됐었어요.
제 약간 기억에. 근데 그런 행사에 대한 정보 자체가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거든 사실. 10년 전에 저를 돌이켜봐도 일단은 항공권을 내가 끊는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 근거리에 있는 국가에 내가 여행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조차를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좀 너무 약간 틀어박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전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엄마랑 가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를? 근데 부산도 되게 비싸네? 네. 뭐야, 일본이 더 싸잖아? 그 기준은 이렇게. 약간 이 같은 가격의 여행일 때 국내에서 이 돈을 갈 수 있으면 차라리 해외를 가겠다라는, 사실은 요즘은 그런 개념이 조금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된 것 같아요. 요즘 네. 뭐 뉴스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논란이 뭐 바가지 논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또 갔다 왔다 또 갔다 왔다 이러면 친구들이 또? 아, 그래?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러고 별로 관심이 없는 정도였지. 네. 그래서 얼마에 끊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절대 전혀 아니었어요. 네. 그 애초에 그런 개념이 잘 보편적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평일날 여행 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네. 진짜 별로 아, 없었어요. 맞아. 평일날 여행 가는 거가 또 이 저가항공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그때 끊었을 때 평일날 출발해서 평일날 돌아오는 거를 끊으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학생이기도 했었고 시간도 시간이. 많기도 했으니까 보통 그렇게 끊었는데 평일날 가서 평일날 돌아오는 일주일에서 10일 일주일도 비교적으로 되게 긴 여행 기간이었어요. 요즘은 한 달 살이 뭐 이런 거 많이 들리지만 그때는 정말 없었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네. 그러면 그거를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데,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잘한다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가항공권 내가 잘 끊는 거를 잘한다. 그런 생각은 언제 들었어요? 궁금해서. 맨 처음 시작된 서버가 안 다운됐는데 하여튼 그 다음 때 얼리버드 끊었을 때부터는 계속 다운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이 사이트가 네. 이 서버가 이만큼 올 것이다라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 이상으로 오면 오버플로우가 돼서 멈춰버리죠. 네, 그래서 가족들이나 이렇게 총 동원을 해서 네. 오늘 이렇게 끊으면 된다라고 저는 편하게 설명을 했는데 네. 가족들은 다 어려웠던 거고 다 막 첫 타임 팡팡팡 실패를 했을 때 저는 여러 개 끊었고 심지어 거기서 한 명 이렇게 끊으면 근데 사실 쉬운데 여러 개를 끊는다는 개념 자체도 제가 너무 그런 거에 있어서 걱정이 많은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 막 일단 하나를 내가 이거 끊어놨지만 하고 바로 취소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이렇게 뭔가 그때그때 빨리 하는데, 이 친구는 뭔가 그런 가능성들을 다 일단은 잡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빠른 취사 선택으로 이걸 없애고 저걸 해서 최종으로 딱 그 결정하는 그 모습이 마치 그 왜 대학교 미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막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뭔가 약간 빠른 선택과 행동 뭔가 그 형태를 빨리 쳐서 그 시간 안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항공권을 고르는 그 모습이 이런 어떤 그 스토리?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와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뭐 미술 그리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절지 되게 크잖아요. 이절지에 뭐 이렇게 이거 사물을 활용해서 뭐를 하는 모습을 그리시오 이렇게 딱 문제가 딱 주어지면 뭐 백진데 거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그릴지는 대강 머릿속에 그리지만 그게 정확하지는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빨리 그 완성물을 내야 되는 것처럼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리긴 해야 일단 그리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항공권도 마찬가지로 일단 끊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조소하는 사람들은 흙 덩어리에서 이렇게 깎아나가고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빈 종이에서 이렇게 그려나가듯이 결국에는 결과물로 가는 그래서 저는 과정이잖아요. 이 친구가 항공권을 끊는 모습을 보면서 여행을 이 친구는 조각하는구나. 뭔가 그 어떤 그 시점과 그 지점으로 뭔가를 지금 어렴풋이 계속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끊어보면서 이제 결국엔 딱 하나의 그 형태로 딱 여행을 계획하는 그 모습이 네, 되게 저를 띄워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되게 흥미로웠다고요. 흥미롭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응. 거기에서 그런 어떤 방향성으로 이게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사람이 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본인이 이제 항공권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잘 끊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도 다른 분들이 되게 대견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한두 번 성공시키는 모습을 가족들한테 보여주면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막 되게 가족들이 일단은 되게 와, 그거 쾌감을 어떡해. 느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 몇 명을 이 가격에 약간 되게 큰 역할을 했네. 뭐 그런 인정도 받을 수 있지만 그 끊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뭐 상처뿐인 영광. 근데 일단은 영광의 그런 지위를 얻을 수 있죠. 뭔가 약간 이제 이 집의 항공권은 내가 맡게 된다 이런. 근데 상당히 귀찮고 되게 왕관의 무게? 귀찮은 왕관의 그냥 진짜 보잘것없는 왕관의 무게? 비행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그다음 사실 실질적으로 저랑 여행을 갈 때도 이 희원님이 그 항공권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심적 부담이 진짜 많이 줄어요. 왜냐면 저는 제 가족들이랑 가는 여행에서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돼서 하는데 사실 그게 늘 저는 힘들었거든요. 이 항공권을 좀 싸게 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당한 그 환호와 왕관의 무게가 있거든요. 네. 이 여행을 가자고 일단 내가 얘기해서 가는데 내가 거기서 이만큼을 뭐 세이빙을 해줘서 가족들이 뭔가 진짜 부담이 확 줄고 뭐 진짜 넌 대단해. 너가 우리의 여행 메이커야. 막 약간 이런 그런 분위기를 받는 것과 동시에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부담이 좀 있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희원님한테 그 항공권을 끊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 정해진 이 리소스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항공권을 내가 움켜쥐는가. 그게 사실 저는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거를 이렇게 몇 시에 막 딱 들어가면 이거를 끊을 수 있어. 뭐 미리 접속을 해놔야 돼. 아니면 미리 뭐 이름이랑 뭐 영문 이름이랑 뭐 그런 걸 미리 옆에 준비를 해놓고 복사 붙여넣기를 준비를 해놔야 돼. 뭐 간편 결제를 연결해 놔야 돼. 로그인을 미리 해놔야 돼. 많아. 그리고 창을 몇 개 뭐 띄워놔야 돼. 네. 뭐 모바일로 했는데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다양한 팁이 있죠. 그런데 제가 아마 유진님한테 그래도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로서 네. 제가 보여줬던 그러니까 이 저가항공사 선배로서 팁은 가장 큰 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빠른 선택과 빠른 포기 그리고 그 되게 플렉서블한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이런 마음가짐. 그렇죠. 저가항공권 끊을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마음가짐. 그리고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진짜 저는 약간 제 스스로한테도 완벽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늘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면서도 또 그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이기도 한데 이런 항공권 같은 걸 끊어야 되는 어떤 스케줄을 해야 되는 일에서는 이 완벽주의가 약간 저를 방해하거든요. 특히나 이 생각했을 때 이때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막 그 우기도 아니고 그르쳐졌을 때 이때 가면 막 별일 안 생기는데 그게 다 망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내가 꼭 가야 하나?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스물스물 이 완벽주의가 올라오면서 아예 그럴 바에 안 가는 게 낫다 막 이런 그러니까 아예 여행 자체에 대해서 뭐 말아버리는 그런 이 자세까지 저는 가버리기도 했는데 사실 저가 항공이라는 게 그런 저를 좀 그러지 않아도 돼. 뭐 굳이 그런 좋은 시기에 안 가도 충분히 괜찮은 시간에 가격에 이것도 끊었고 그럴 수 있어 해서 막상 그렇게 해서 다녀와 보니까 되게 다들 좋았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저한텐 기현상이었죠, 그게. 왜냐면은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플레이스, 가장 좋은 시간, 약간 이런.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스케줄이 다 맞는 완벽한 때. 베스트한 그 순간을 잡아야지만 이 모든 여행이 완벽할 것 같다고 무릇 착각을 저는 해왔었는데, 이 친구가 그냥 그렇게 가도 괜찮다니까 하고서 해서 끊었던 여행이 좋은 반응을 얻고 결국엔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에서 저는 진짜 이게 저가 항공권의 매력인가? 큰 매력이죠. 네. 그리고 뭐 여러 명이 갔을 때 아무래도 어려운 거는 그거를 한 명, 두 명 끊을 때는 비교적 그 프로모션 항공권을 잡기가 쉽지만 여러 명이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되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 같은 날짜에 그 가격이. 왜냐면은 그날 풀리는 좌석 자체도 제한적이니까. 제한적인데 거기서 뭐 대다수를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면 훨씬 그 가능성이 네. 되게 힘들죠. 그리고 그 날짜, 그러니까 그 내가 끊을 수 있는 저가 항공권의 그 날짜에 실제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스케줄이 다 맞느냐. 맞죠. 이런 문제도 있긴 한데 그 모든 논란과 문제점을 불식시키는 거는 아무래도 진짜로 그 항공사들에서 광고하는 그 가격에 끊으면 뭐 다들 스케줄이 맞춰지더라고요. 네. 인간의 심리란 결국에는 그걸 놓치는 게 더 아까운 것 같은데. 여행을 반드시 사람들은 가고 싶은 거죠. 그쵸. 누구나 여행을 가고 싶고 그래서 그거에 아쉬움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뭐 포기를 하게 되더라도 그 티켓을 끊는 게 좋다. 그리고 시작점이죠. 네. 여행의 시작점. 근데 저가 항공권이라는 거는 여행 준비의 그 과정을 약간 거꾸로 한번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게 하는 생각인 리버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반전을 시키는 일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완벽주의의 가장 잘못된 점이 뭐 처음 시작부터 약간 이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생각해서 뭐 여행지를 정하기도 전에 일단 휴가를 먼저 그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좋을까 여행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정하면 이게 절대로 저가일 수가 없을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고려해서 마지막에 선정을 하려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간도 굉장히 촉박해지고 그다음에 그 여행지가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인 날짜에 사람들도 모두 다 베스트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비용이 점점 절대로 로우 코스트에는 다녀올 수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뭐 학습 계획을 세우든 뭘 해도 뭐 이렇게 단계 하면 뭐 완벽하고 좋죠. 근데 수학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진짜 내가 이걸 모르겠고 안 풀리는 것 같으면 거꾸로 이게 왜 이 답이 도출됐지부터 생각이 하게 되면 풀릴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가 항공권을 끊는 거는 그런 여행에 있어서 되게 풀리지 않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갑자기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공권이 구해지면 이라고 하면 다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앞에 과정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여기에 이 지역을 꼭 가야 돼. 진짜 여기만 갈 거야. 이게 아닌 이상은 그냥 나는 휴가를 가고 싶어. 뭐 요 정도 마음이 있을 때는 굳이 나는 일본에 어디를 갈 거야. 아니면 라오스를 꼭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일단은 라오스 비엔티안 항공권을 구하고 보는 거죠. 그렇죠. 구하면 라오스에 가는구나. 인 거고 만약에 그걸 못 구하고 다른 걸 구했어. 그럼 그 다른 곳을 가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 이후에 거기 여행지는 뭐지? 그리고 내가 끄는 이 시기는 적절한가? 그리고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하면 비 올 때 여기는 어떤가? 맞죠, 이렇게 맞죠. 오히려 그냥 되게 그 상황 자체를 즐기게 되는? 네, 그래서 일단 답안을 먼저 보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저가 항공의 매력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일단 끊어버리는 거. 네, 그게 저는 여행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일상생활이 되게 바쁘잖아요. 업무 시간을 저희 맘대로 그래도 그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일이 많다고 느끼는데 그렇죠. 뭐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너무 휴가 이렇게 하면 언제 본인 원할 때 낼 수 있을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안 끊어놓으면 진짜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끊어놓는다는 게 결과적으로 제일 어려운 거를 선택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도 맞고
뭐 제가 뭐 굳이 한번 표현을 하자면 뇌 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난 이때 여행을 가라는 그런 어떤 그 한 지점을 딱 찍어 놓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같이 끄는 거였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뭔가 이 항공권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포기를 했었거든요. 했었죠. 포기를 했었죠.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잘 환불을 안 해주는 곳으로 악명 높은 에어아시아. 네, 에어아시아였거든요. 근데 에어아시아의 그 항공권이 100% 환불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출발 예정 시간보다 30분이 늦춰졌는데 그러면은 취소를 해도 100%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연락이 왔었어요. 이메일이 왔었고, 너네 100% 해줄 수 있는데 100% 환불하겠냐라고 물어봐서, 원래는 저는 그런 데서 얼리버드를 끊으면은 환불을 하면 100%다 그냥 제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돈이. 그러니까, 근데 그때 사실 주머니 사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여행을 가야 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말아야 되나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악명 높은 그 에어아시아에서 뭐 그런 선택권을 주니까 나 취소할래 이렇게 하고 취소를 해버렸는데 취소를 했는데 그래서 엄청 기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계속 고민스러웠던 여행이니까 취소해보는 것도 좋아라고 나름 합리화를 하면서 취소를 했는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아쉬웠어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금액을 세이빙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이다. 우리가 상황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아끼는 게 우리한테 이로울 것이다 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취소를 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진정 원했던 건가? 라고 다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너무너무 비싸져서 지금으로서는 약간 갈 수 없는 여행지처럼 돼버렸고 네, 뭐 앞으로의 상황을 우리가 예견을 해서 갈 수 있고 없고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항공권을 끊었다는 행동 자체가 사실 되게 적극적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어떤 내재된 욕구가 정말 딱 표현이 된 건데 그거를 내가 못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막상 취소를 해도 그게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니었다. 맞아. 일단 끊어놓고 뭐 선택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네. 무조건 가게 된다라는 측면이 있죠.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진짜 마음속에 계속 충동이 일어도 난 여기 가면은 너무 눈치가 보여라든지 나는 뭐 양심이 없는 것 같아라든지 나는 너무 지금 갈 수 없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막상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잘 다녀왔다. 떠라면 더 좋았겠다. 라는 그런 후회도 들 만큼 여행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런 저비용의 항공권을 끊는다라는 게 되게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가 항공권을 끊어서 여행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 다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가격이 싸서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혹은 더 좋은 숙소를 예약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부분만 있는 거 아니고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위탁 수화물 없는 거. 네, 붙이는 짐. 요즘 최근에 가장 최근에 저가항공 경험을 얘기해 주신다면? 네, 저가항공 중에 진에어를 이용을 했고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저가항공 브랜드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같은 계열사라서 사실은 제가 탄 비행기가 그날 뭐 기상 상황 때문에 대한항공 운행하는 분들이랑 코드 쉐어를 해서 함께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항공 예약하신 분들한테 안 좋은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더 큰 비행기를 예약했을 텐데, 뭐 그건 그거고. 근데 그래서 저는 그때 얼리버드는 놓쳤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생긴 일정이어서 그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데를 고르다 보니까 특가 정도 가격에 구매를 했고. 네, 후쿠오카 왕복 얼마였죠? 한 18만 원 이내였습니다. 1인당. 그래서 위탁 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저는 일단 비싸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위탁 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근데 항상 늘 저가항공을 이용을 하면 위탁 수화물이 없다라는 걸 저는 가정을 하고 가기 때문에 막 짐을 챙길 때도
정말 불필요한 거, 막, 아, 이거까진 내가 왜 챙겨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안 집어넣거든요. 점점 여행을 가면 갈수록 짐이 되게 슬림해지죠. 네, 근데 저희 엄마는 머리 고데기까지 챙겨가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물론 그걸 챙겨가는 게 의미 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닌데, 뭐냐면 제가 저가항공에서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짐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뭔가, 아끼려고 뭐 이거에 딱 맞춘 사람이 되려고 그랬다라기보다는 이거를 덜 챙겨 보니까 오히려 외국에 가서 뭔가 다른 거를 내가 채워올 수 있다라는 약간의 준비 같은 개념? 그리고 그 수화물, 그러니까 짐을 많이 안 가져가는 대신에 더 채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돈으로 구매한 네. 거 그런 거라기보다는 경험. 네, 경험도 채우는 있고 거죠. 사실은 그 경험 위탁 수화물은 액체류에서 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체를 이 100ml 이상 넣을 수 있냐 없냐로 사실은 위탁 수화물이 필요하냐 아니냐로 갈려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막 액체류라고 하면은 뭐 클렌징 폼, 그다음에 뭐 어떤 음료수, 뭐 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꼭 내가 여행 가서 사와야 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나는 딱 내가 원하는 여행에서 기념할 것들은 사실 액체류에는 잘 없었고 저희가 술을 안 마시니까 그것도 되게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내에다가 캐리어를 넣는 일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게 없어서 너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요번에 끊었던 항공권에서는 위탁 수화물이 있어서 좋긴 했지만 네. 뭐 앞으로 여행에 그렇게 큰 필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되게 짐을 간소하게 가지고 갔고 그래서 많은 걸 당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저가항공사를 이용했을 때 약간의 단점,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부모님을 모시고 갈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은 좌석인 것 같아요. 네, 저랑 맞죠. 엄마는 키가 이제 조금 작은 편에 속하니까 괜찮은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 남성이니까 아무래도 그 좌석이 상당히 좁고 약간의 폐쇄 공포증? 좀 폐쇄 공포증까지는 아닌데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 그렇죠. 네, 왜냐면 부분이 비행기를 타면 기본적으로 그 에어 서큘레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되게 심하잖아요. 공기 순환 소리가. 순환 소리도 크지만 애초에 좌석도 너무 좁고 그 간격도 많이 좁아졌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리고 싶다고 해서 내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최근에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네, 그래서 요즘 저가항공사에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그 옵션들이 저한테 되게 흥미롭게 다가오는데 그 플랫베드라고 플랫베드 이 젖혀지는 그 국토기 같은 데에서는 비즈니스 좌석. 근데 궁금한 게 저는 플랫베드에서 잘 모르는데 이게 만약에 앞사람이 적히면 뒤 사람은 다리에 놓는 건가요? 아니죠. 플랫베드만 이제 모여있는 구역을 이제 따로 설정해 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그 눕혀질 자리까지를 넓게 계산을 해서. 해놓고 근데 대신에 그 가격이 거의 국적기 끊는 거랑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근데 저는 그런 좌석들은 서로 다리에 누워도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플랫베드를. 네, 저도 저가항공사 이용하면서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적용이 돼 있는 노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태국 여행 카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조금 나이도 있으시고 근데 여행 경력이 꽤 오래되신 이제 골프 여행으로 태국 여행을 가시는 분들 글을 보면은 플랫베드를 미리 끊어서 가시더라고요. 편한가 봐요. 아무래도 이렇게 정자세로 계속 앉아서 가는 게 몸 불편하지 않은 우리도 힘든데 어른들 특히 뭐 관절이나 이런 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엄청 힘들죠. 다리가 저희도 붙잖아요, 띵띵.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저가 항공 여행에서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사실은 뭐
기내식은 네. 거기서 비싼 돈 주고 사 먹으면 되고 맞아요. 기내식은. 물 한 잔도 주지 않으니까 물도 사 먹으면 되고 뭐 별로 문제는 안 됩니다만 요번에 좌석이 저 문제죠. 갔던 데에서는 물 한 잔은 줬습니다. 물 달라 그러면 주는 상황. 요새는 종이컵으로 물은 네, 주더라고요. 안 준 데도 있어요. 그 에어아시아가 안 줬었나요? 에어아시아 줬던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안 주는 줬던 데도 것 같기도 있고. 하고 하여튼 되게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 플랫 좌석, 눕혀지는 좌석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돈이 있으면 저도 맨날 플랫베드 다리가 이용을 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 최근이 아니라 작년에 태국 갔다 왔을 때 한 비행 시간이 6시간 됐잖아요. 너무 다리가 아팠었죠.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뭐 그거보다 더 먼 뉴질랜드도 갔다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별거 아니지라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얼마 남았지 보는데 아직 3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약간.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태국을 처음 가보는 거였기 때문에 이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다리 아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며칠 동안 고생을 했다는. 네, 그러면은 이제 LCC를 이용하면서 저희 다양한 에피소드 겪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은 저희 방콕 갈 때 에어아시아에서 일단 6시간이나 걸리는데 우리 그때 되게 늦은 시간에 내리는 거였나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기내식을 먹었는데 제 인생의 최악의 기내식이었습니다. 네. 가장 향신료가 너무 세가지고 네. 저는 그 기내식을 먹고 입맛을 잃어서 태국 여행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을 0으로 하고 왔어요. 근데 태국 여행에 가서는 너무 맛있게 먹었고 특히 그 기내식이 되게 향이 강했던 걸로. 근데 너무 많이 향이 나서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가장 맛있었던 기내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용할 수 없는 노선인데 네. 바닐라 에어라는 항공사가 있었어요. 그 도쿄랑 그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닐라 에어가 있었고 저희가 그날 되게 피곤해서 뭐 일찍 잠이 들었는데 늦게 일어난 거예요. 예정한 시간, 그러니까 비행기가 보딩 시간이 있고 출발 시간이 있잖아요. 보딩 시간 30분 전에 일어났고 비행기 출발 시간 1시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남은. 근데 다행인 건 저희 숙소가 공항 근처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 시간에 늦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밖에 시간이 없던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짐을 챙겨가지고 갔는데 막 정말 바빠 죽겠는데 정말 꼼꼼하게 하필이면 그 버스도 막 검사를 하고 막 그럴 시절이었어요. 뭐 약간 테러 위험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똥줄이 타는 상황에서 이제 체크인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그 저가항공 바닐라 에어 승무원께서 정말 침착하면서도 신속하게 저희를 통로를 그냥 막 저는 그 갔던 길도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찌저찌 쫓아가다 보니까 탔어요. 네, 그래서 다른 승객들보다 오히려 먼저 탔고 더 늦게 오신 분들도 더 계셨어요. 그래서 막 사실은 좀 죄송하고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일단 타고 나니까 이 긴장됐던 게 확 이완이 되면서 네, 그 승무원분한테 되게 죄송했었죠. 네, 그 분이 저희를 꼭 태우겠다는 생각으로 막 달려주셨죠, 같이. 네, 그래서 저희도 완전히 저혈당이 와가지고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탔는데 그래서 컵라면을 처음으로 시켜 먹어봤죠. 네, 그때 기내에서 컵라면은 살짝 비싼 감이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행기에서 컵라면까지 시켜 먹어야 하는가? 곧 한국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냄새 풍기는 것도 나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짧은 노선에서 컵라면을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맞아. 되게 작은 컵이었고 네. 5,000원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근데 와, 그 국물을 딱 들이키는데 너무 맛있었더라. 그게 아직도 잊질 못해. 신라면이었나? 신라면. 그래서 그거 먹고 꿀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때 그 바닐라 에어 승무원 분께 참 감사했고 그리고
참 그런 침착한 대처? 응. 그런 모습이 정말 전문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 응, 맞아. 네,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저희한테. 네, 그리고 제주항공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주항공. 네, 제주항공은 제가 저가항공을 입문한 항공사이기도 합니다만, 그 아무래도 가장 그 얼리버드 네. 행사를 가장 파격적으로 하는 항공사죠. 그래서 찜특가라고 하는데, 워낙 그게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서 실제로 저도 매년 참여하지만 매년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죠. 네, 이 얼리버드 행사가 너무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실제로 여행 인구도 많이 늘어나서 늘어났죠. 정말로 서버가 다운되는 건 뭐 일상이고 그리고 뭐 딱 클릭 그때 딱 순간에 해도 3시간 40분 남은 앞에 뭐 몇만 명 있으면 뭐 이렇게 뜨는데 이번에 찜특가가 오늘이 6월 27일인데 내일까지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 4개월 뒤부터 네. 일정에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달로부터 4개월 뒤? 네, 그러니까 지금 6월 말이니까 10월 말부터 네. 3월 말까지 그런 식으로 끊는 건데 저는 이번에 성공을 한 게 몇 개 있죠. 네, 이번에는 어떤 찜특가를 성공하셨나요? 저는 비엔티안이 네. 라오스에 있는 건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어렴풋이 그 끊기 전날에 막 이렇게 찾아봤더니 라오스인 거예요. 근데 라오스는 제가 가보고 싶다라고 언젠가 생각해보기는 했던 곳이어서 그냥 그 정도 정보만, 그러니까 라오스다라는 정보만 알고 이 대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끊었는데 이 2명에 32만 9천 원에 끊었고 그러니까 한 사람당 16만 4,500원. 와, 비엔티엔 라오스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이죠? 그 동남아시아인데 이제 네. 태국이랑 베트남이랑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꽤 거리도 먼데 되게 저렴한 가격이 끊었죠. 16만 원이면 정말 싼 거네요. 네, 그리고 성수기에 끊어서 성수기 때는 보통 왕복 50만 원, 네, 그 이상 이렇게 네. 저가 항공사여도 그렇게 끊기게 되는데 아주 좋은 가격에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거 끊었어요. 호치민이랑 시즈오카를 끊었네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시즈오카. 네, 호치민은 한 사람당 13만 4천 원에 끊었습니다. 근데 그 호치민도 멀잖아요. 베트남이니까. 네, 호치민 멀죠. 근데 라오스 끄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한 항공사에서 많이 팔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가족여행 비엔티안 가는 거를 끊었는데 엄마, 아빠 저 이렇게 3명을 끊다 보니까 2명은 이렇게 같은 날짜에 끊을 수 있었는데 아빠 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뒤에 오시는 걸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랑 저랑 먼저 가고 그다음 아빠 오고 그 일정이 아니면 끊을 수가 없었어. 나의 최선. 다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얼리버드 특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의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거 끄는 거 보면 시즈오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하냐? 한 사람당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네요. 와, 장난 아니네. 96,600원? 네. 그렇게 끊었습니다. 이번에 찜특가 대전에는 그렇게 됐고요. 네. 이것도 다 제가 그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이번에는 저는 뭐 좋은 일정에는 그렇게 끊지를 못했어요. 좋은 일정이라고 하면 어떤? 뭐 주말 끼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네. 요렇게 뭐 휴일이 껴서 가면 네. 뭐 휴가 얼마 안 내도 되니까 괜찮지. 뭐 그런 건 절대 뭐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네,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쵸. 포함해서 가는 거는 너도 나도 바라는 바니까. 네. 그리고 제 집에 그 인터넷이 너무 꿀이고 지금 사무실에 인터넷도 초고속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접속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했었고 네. 오전 10시에 시작했는데 제가 실제로 끄는 시간은 밤 10시 넘어서였어요. 그러니까 12시간 뒤에 정도.
진짜 늘 그 부분이 대단하면서도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막 이런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항공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긴 하지만 맨날 끊을 때마다 그러면은 상처뿐인 승리다. 토탈 그 진짜 여행지와 그 비행기를 확정 짓는 거 며칠 동안 고민하세요? 비행기 하는 거는 솔직히 딱 하루. 딱 하루를 꼽아. 왜냐면은 요 얼리버드를 끊으면 그 다음날 가면 그 취소 수수료가 6만 원씩 편도 6만 원씩 붙거나 네. 하여튼 어쨌든 금액이 확 날아가니까. 그래서 당일날 최대한 결정을 하고. 네. 뭐 길어져도 하루. 네, 당일날 항공권을 끊었다가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거든요. 근데 12시가 딱 지나가는 순간 취소 수수료가 발생을 근데 하니까. 보통 한 번 끊고서 그 얼리버드 기간 동안 다시 또 찾아보거나 그러시나요? 이번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갖고 다시 좀 스케줄을 좀 바꿔서 요 날짜 찍어보고 이렇게.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왜냐면 아빠랑 결국에 같은 날에 못 가게 되면서 다른 거 없나? 이러면서 고민이 깊어지면서. 네. 그렇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래도 하루 안에 그게 네. 끝난다라는 게 이거는 진짜 여간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 날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눈이 빠질 것 같잖아요. 그거 계속 찍고 있으면. 말이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 이후에 끊었다지 그 12시간 동안 계속 새로 고치면 계속 창 떼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날짜 확인하면서 네. 또 이게 한 번 뜨면은 바로 나오면 좋은데 며칠부터 며칠 찍어놓고 있는 것 같아 이러고 딱 들어가면 없고 그거의 반복이죠. 저가 항공권은 참 편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고민을 조금은 그 기간 동안 되게 인텐시브하게 해야 된다는 점? 네, 그날 하루는 정말 고민하죠. 요 날짜부터 요 날짜가 나을까? 이 날짜부터 이 날짜가 나을까? 이 나라가 나을까? 저 나라가 나을까? 하지만 또 확실히 끊어놓으면 그 이유가 참 편해지는. 그 이유는 거기 가는 게 확정이니까. 네. 그래서 본인께서는 네. 앞으로도 만약에 내가 월급을 적당히 벌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네. 하겠냐? 이러면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은 부분이 정확하게 뭐예요? 그날 만약에 끊었는데 네.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멈출 것인지 계속 찾을 것인지 해서 앞으로는 그냥 멈출 것이다. 아니 그냥 아예 그날 참전을 안 하고 싶지. 얼리버드에 아예 참전 자체를. 네. 본인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그 과정이 많이 피곤하고. 근데 저한테는 최근에 그래도 또 아까는 할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막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검색했는데 나는 여기 진짜 막 이렇게 예전처럼 네. 깊게 네. 제대로 이렇게 해내야 된다는 일념으로 참여할 생각은 없어. 약간 부담감이 없는 새로 참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냥 한번 검색은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검색을 한다는 것자체가 아니. 자체가 이미 그 참전을 제대로 한다는 건데. 뭐 앞에 몇만 명 남은 예. 이런 게 뜨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가 항공권을 많이 끊어보셨으니까 이 여행지는 저가 항공으로 이용하면 좋다 뭐 이런 추천 같은 거 좀 해주세요.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네. 베이징 좋았습니다. 베이징. 근데 지금은 베이징으로 직항으로 가는 노선이 별로 딱히 없어요. 제가 베이징 갔었을 때는 제가 역대 사상 끄는 가장 놀라운 가격이었는데 왕복 5, 6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구 베이징 왕복이었고 대구 베이징. 네, 그래서 뭐야 이게 이러면서 끊었는데 가게 됐었고 네. 그래서 그 새벽 비행기여가지고 예. 완전 싸게 가는 패키지 있잖아요. 예. 막 한 20만 원? 베이징 몇 박 며칠? 네. 그래서 그 20만 원을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패키지 여행객들이랑 같이 그 다 선택 항공권을 관광으로 빠져 있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 항공권을 끊어서 네. 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베이징이 왜 좋았냐면 일단 그 가격도 놀라운 게 한몫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예. 볼거리들이 있어서 좋았었어요. 그 여행지에 대한 추천이군요. 사실은 저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저가 항공을 이용했을 때 어떤 제일 효율적으로 다녀올 수 있는 곳. 효율적인 거, 이거는 진짜 선호? 선호? 개인 선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이 친구 덕분에 저도 저가 항공권을 많이 이용한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일본. 아, 일본 동의합니다. 네. 그 가족들 모시고 갈 때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비행 기간도 짧고 약간은 문화적으로도 뭐 비슷하게 닮아 있는 부분도 많고 특히 문화보다는 입맛. 아, 입맛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실은 이 그런 어떤 이 교통수단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그런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좀 안전하다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좀 선호된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저가 항공을 이용했을 때 뭐 태국 정도는 갈 수는 있지만 힘들긴 하다. 힘들긴 하다. 하지만 동남아를 저가 항공으로 끊었을 경우에 좋은 점은 그 돈으로 5성급에 하루 이틀 정도는 묵어보면 어떠냐라는 거죠. 아, 그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저가 항공권 끊는 재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정리 한번 하고 끝내죠. 네. 재미가 어떤 재미 있었나요? 일단은 비용을 세이빙할 수 있다. 비용 절감의 부분의 재미. 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싸게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인천공항에 가서 간다 이러는데 막 비싸게 끊으신 분들도 동시에 이제 같은 항공기를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조용히 같은 하고 있어야죠. 비행기 안에 서로 다 다른 가격의 그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는 게 사실은 저가 항공권의 나름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뭐 특징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싸게 끊으면 그 비용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거고 해볼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싸게 끊지 않았어. 그럼 본인 일정에 맞춘 거겠죠. 맞아요. 그럼 일정에 맞췄으니까 그건 그거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거고. 그렇죠. 비용이 애초에 적게 그렇죠. 꼭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그 비용에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의 부담도 적고. 그다음에 여행에서 좀 더 큰 지출을 해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곳을 갈 거냐. 그러니까 여기 갔으니까 올해는 요 여행으로 끝 이게 아니라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수 있는 거야. 네. 그래도 그게 사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애초에 정말 싸게 구하면 가능도 해. 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생활비나 외식비 이런 걸 좀 아껴서 경험에 쓰자라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가 항공권을 잘 끊게 되면 같이 가는 네. 사람들이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가족들이 너 정말 잘한다 뭐 이런 그게 그렇게 막 엄청 막 제일 큰 재미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도 소소한 재미 중에 하나죠. 네, 소소한 재미. 네, 뭐 약간 집안에서는 여행가의 이미지처럼. 네, 그리고 일단은 이 저가 항공을 끊는 이 행위, 얼리버드라는 행사에 참여할 때 느껴지는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는 어디를 가게 될지 모른다. 그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네, 그 얼리버드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여행지 중에서 나는 어딘가를 갈 것이다라는 그것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막 반드시 이곳이라고 예전에는 좀 정해놓고 모든 걸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데를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항감이 컸었는데 희원님이 저가 항공을 그렇게 어디든 가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저가 항공의 재미라는 거, 이거를 참여하는 재미는 결국에 어떤 여행지를 가든 나는 거기서 즐거울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이 행위를 그냥 즐겁게 하는 것이다. 즐기는 거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전 재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너드의 생각 한마디로 마무리를 볼까요? 네. 오늘 저가 항공을 끊는 이 재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희원님과 이 슈퍼너드의 생각 한마디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희원님부터. 네,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여행은 항공권을 미리 끊어놓고 계획하자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일정이 안 맞아. 뭐 돈이 좀 모자란 것 같아. 이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미루게 되거든요. 맞아요. 끝까지 밀리는 걸 봤어요, 저는. 네. 네. 저는 그래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그 휴가 기간도 있었고요. 몇 년 동안. 네. 그랬죠. 가족들이
뭔가 계속 뭔가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아서 저는 그 마냥 기다리고 그래서 막상 그 기간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한. 집에 있고. 물론 그것 자체도 휴식이고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가족들도 나가고 싶었다는 거를 저한테 은연중에 얘기는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 기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저는 이 말에 완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항공권을 미리 끊어 놓자. 맞아요. 그치만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도 한번 취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언니랑 여행 가려고 했는데 회사의 그 일의 특성상 그 시간에 뭐 정말 꼭 못하는 그러니까 뺄 수가 없는 그런 경우 때문에 아예 취소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 한 구석에 나는 저기를 언젠가 갈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의 지점을 던져준다는 거에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계획하자라는 거, 항공권을 미리 끊고, 저는 그거 진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기간에 꼭 안 가고 취소하면 위약금을 많이 무니까 네. 약간 뭐 족쇄 같기도 합니다만 뭐 모든 여행에 거에는 장단점이 있죠. 네, 여행에 족쇄 채워지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아, 좋은 족쇄네요. 그죠? 네. 당신은 여행을 가야 해! 약간 네. 이런. 1년 동안의 여행을 미리 계획한다는 점에서 저는 저가항공권 뭐 추천합니다. 근데 뭐 악명이 높은 만큼 단점도 많다는 거. 네. 뭐 그렇죠. 그것만 알고 계신다면. 저도 뭐 한마디, 유진의 네. 한마디를 정리하자면 희우님과 거의 같은데, 일단은 저한테는 늘 그 반드시 결정돼야 되는 거를 결정하는 게 늘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서로 부드럽게 이렇게 변형될 수 있는 거라서 계획은 그렇게 스트레스까지는 안 되는데 오히려 정말 정말 바뀌지 말아야 되는 그 기본을 뼈대를 정하는 일이 여행에서 항공권도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인데 저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에는 정말 많은 게 정해져야 되거든요. 서로 시간을 합의해야 되고 그 여행지를 너도 나도 그래 가자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항공권을 먼저 끊는 게 매를 먼저 맞는 일처럼 이렇게 무겁고 힘들었는데 네, 이 저가 항공권을 끊는 행위가 이제는 조금은 즐거운 단계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저한테는 제일 힘든 일을 먼저 해결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즐거워요. 그걸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항공권부터 끌어라.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네, 같은 얘기였네요. 네, 그렇게 오늘 슈퍼너드 2화 네. 항공권 끊는 재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3화는 주제가 뭐가 될지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네, 잘 모르겠지만 잘 노출되지 않는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재밌는 거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계속 팔로우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음 화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날 업로드 되니까 목요일날 봅시다. 모두 슈퍼나!